자, 그리고 다시. 오, 과연? 또 하려나 보네. 자, 엄청 마지막 순간인데도 허리가 말리거나. 자, 솔직히 하체 운동 한 가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무조건 스쿼트 아닙니까? 하체 운동의 꽃 하면 스쿼트죠. 누가 여러분한테 야, 나 하체 운동 하려고 하는데 뭐 해야 될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스쿼트 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헬린이 분들도 하체 운동하면 스쿼트부터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하체 운동을 열심히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빼먹고 했던 거가 스쿼트였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진짜 개빡세게 훈련했던 것도 스쿼트입니다. 근데 솔직히 스쿼트에 대한 제 생각은 잘하지 못할 거면 그냥 머신 운동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리웨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런지하면 되니까. 최근에도 제가 진짜 헬스장에서 엄청 열심히 스쿼트 연습하시는 분을 봤어요. 동작도 진짜 천천히 하고 하나하나 엄청 동작에 신경 쓰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웠던 거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게 좋은 스쿼트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연습하더라도 스쿼트를 잘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외국인이 내가 김치를 맛있게 담궈봐야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막 살펴가면서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물론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떤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러면 저라고 뭐 다르냐?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스쿼트를 되게 오래 해왔거든요. 책들로도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름 제 스스로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량도 뭐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고. 제가 스쿼트 영상을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22년도 때 제가 스쿼트 하던 영상하고 2달 전에 스쿼트 했던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 영상에서 스쿼트 하는 방식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2년도 네, 중량은 한 120 정도 됐고 벨트를 하고 스쿼트를 열심히 하죠. 나름 네거티브도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 허리도 잘 안 말리는 것 같고 엉덩이도 잘 쓰고 자세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이게 아마 한 12개쯤 하는 걸 건데 호흡을 고르고 다시 그리고 오, 아주 근성이. 자, 그리고 다시. 오, 과연? 또 하려나 보네. 자, 엄청 마지막 순간인데도 허리가 말리거나 그런 건 없이 꽤 하고 있죠. 한 번 더 하네. 야, 저때 진짜 열심히 했네. 엉덩이가 빠지려는 거 어떻게 잡긴 했네요. 자, 이때 굉장히 스쿼트를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이게 한 2달 전쯤 스쿼트 영상입니다. 무게는 135네요. 2.5 원판 했었는데. 툭. 뭔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 스쿼트하고는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제가 힘쓰는 게 달라요. 몇 개 못했네. 자, 다들 고중량 스쿼트가 하체를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거기에 있어서 아주 동의합니다. 고중량이 몸을 키워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kg으로 스쿼트를 해가지고 200kg으로 스쿼트 하는 것보다 더 하체를 잘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2년 전에 제가 스쿼트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이 왔어요. 이게 뭐 딱 보기에 자세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왼쪽 무릎에 통증이 왔고 이게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분에 8만원이나 하는 재활 수업을 받았었어요. 근데 치료를 하고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다시 금세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운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라고 생각하고 운동하는 스타일, 스쿼트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결과로 중량 자체는 확 줄였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하체 운동 전체에 있어서 하체의 부하를 훨씬 더 강하게 줄 수 있게 됐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허리나 고관절에서 불편함이나 미세한 통증도 사라졌어요. 또 저 때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고관절 주변 근육들 막 봉공근 이런 데가 걷다가 막 쥐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길에 자빠져 있고 그랬어요. 하체 운동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나서 1년 만에 진짜 하체 분리도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고 사이즈도 훨씬 커졌어요. 제가 키가 176 정도 되는데 5kg일 때 자연광을 받았을 때 하체예요. 제가 지금은 시즌이어서 이제 중량을 한 140까지 했던 것 같은데 중량 올리는 걸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과거처럼 다시 중량을 올리는 걸 다시 시도할 건데 그럼 190, 200kg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 하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스쿼트를 지금 기똥차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만족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저는 어떤 스쿼트가 좋은 스쿼트인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수학 문제를 엄청 끙끙 고민하면서 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곱셈을 모르는 상태에서 곱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풀 수야 있겠지만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공식을 딱 익혀버려. 그냥 곱셈을 딱 익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그냥 곱셈으로 내가 익힌 것처럼 공식을 배운 것처럼 그냥 풀어버리면 내가 개고생했던 문제들이 되게 쉽게 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게 되죠. 문제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공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대부분 다 하체 운동의 꽃은 하체 운동에서 스쿼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연습하시고 근데 공식을 모른 채로 또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백날 연습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얻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효과나 뭐 하체가 좋아지는 거 이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부상 없이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그게 분명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거든요. 심하면 진짜 통증이 과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가 스쿼트를 잘못하면 머신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스쿼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려야겠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선행하셔야 되는 거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걸 꼭 먼저 시청하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힙힌지 패턴이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힙힌지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게 알려드려도 스쿼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그 영상 시청하시고 데드리프트 어떻게 하는지 힙힌지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익히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본이거든요. 제가 미리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제가 데드리프트 알려드리고 힙힌지 패턴 바꿔드리고 그 다음 스쿼트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진짜 다들 감동이에요. 와, 스쿼트가 이런 거였냐? 이해되십니까? 다음 영상 제가 다음 주까지 꼭 올려드릴 테니까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까지 꼭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되고 그 전까지 데드리프트 영상 보시고 힙힌지 패턴 꼭 연습해 오세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고마워요.